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완전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무 중심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일러스트레이터 2025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에 구매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눌러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의 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2025의 중급 활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의 레이어 개념과 기본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여러 가지 물체들을 그리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물체를 그리게 되는데요. 구별이 잘 될 수 있도록 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물체, 즉 오브젝트라고 부르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도화지에 얹혀 있는 여러 물체들은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이 오브젝트에 컬러를 넣을 때 매번 필 컬러를 더블 클릭하고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서 OK 해야만 색을 넣을 수 있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단 윈도우 버튼 누르시고 컬러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툴 팔레트에 필 컬러를 더블 클릭하지 않아도 원하는 물체 선택하고 RGB 스펙트럼 바에서 원하는 컬러를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그 컬러가 들어가게 되죠. 컬러를 좀 더 빠르게 넣을 때는 여기 있는 스펙트럼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컬러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빨간색이 연두색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나중에 그렸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 때 그린 순서대로 위쪽에 얹히게 돼요. 우리가 실제 책상 위에 색종이를 오려서 얹을 때 나중에 얹을수록 위쪽에 얹혀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위쪽에 얹힌 색종이가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를 가리게 되죠. 현실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얹다 보니까 위치를 잘못 얹었어요. 이 빨간색을 연두색 뒤로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책상 위에 얹혀 있는 이 색종이를 들고 연두색 색종이 밑으로 끼워 넣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위치를 바꾸게 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손으로 잡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단 메뉴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물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오브젝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이 오브젝트에 관련된 메뉴는 상단 메뉴에 오브젝트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누르시게 되면 어레인지라고 있습니다. 이 어레인지가 물체 간의 위치를 바꿔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Bring to Front는 제일 앞으로 가져오는 것이고요. Bring Forward는 한 칸 앞, Send Backward는 한 칸 뒤, Send to Back은 제일 뒤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어레인지에 Send to Back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화지에 얹혀 있는 물체들의 제일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 오브젝트에서 어레인지에 Bring Forward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칸 앞이라고 그랬죠. Bring Forward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물체 바로 앞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나머지 물체는 계속 위에 얹혀 있죠. 자, 한 칸 더 위로 가져와 볼까요? 오브젝트 어레인지 Bring Forward 합니다. 그러면 또 한 칸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물체를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물체를 제일 앞으로 가져와 볼까요? 오브젝트 어레인지 Bring to Front 합니다. 그러면 제일 앞으로 오겠죠. 한 칸 뒤로 갈게요. 오브젝트 어레인지 Send Backward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물체 간의 위치를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4개의 물체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도화지 위에 물체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얹힐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물체를 중간쯤으로 가져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샌드 백워드를 수없이 해야 되겠죠. 또는 브링 포워드를 수없이 해야 되죠.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개념을 이용합니다. 자, 이 레이어의 개념은 어도비 프로그램은 모두 들어가 있어요. 상단 윈도우 메뉴 누르시고 여기서 레이어 선택하면 레이어 팔레트를 열 수가 있죠. 자, 레이어 꺼내 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의 이 레이어 개념은 일종의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물체가 여러 개가 얹힐 경우에는 일정 개수씩 묶어서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고 그 레이어로 순서를 정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 위에 여러 개의 물체가 얹혀야 되는데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레이어 창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Create New Layer입니다.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어요. 원래는 레이어 1이었고요. 지금 레이어 2가 생겼죠. 자, 이제 레이어 2에다 그려볼게요. 그러면 레이어 2 선택하면 연한 파란색으로 레이어가 선택됐다고 보이죠. 이번에는 여기에 라운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그립니다. 그리고 컬러를 또 다른 색을 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레이어 보이고 있죠? 자, 또 하나를 그릴까요? 자,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또 다른 색을 주고 몇 개를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2에 3개의 원을 그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레이어 1번과 2번이 하나로 묶인 상태죠. 일종의 그룹으로 묶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하늘색 원을 제일 뒤로 보내면 전체 물체의 제일 뒤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레이어 2에서만 뒤로 가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오브젝트, 어레인지, 샌드, 투, 백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레이어 1과는 상관없이 레이어 2에서만 이동이 되죠. 자, 이해하시겠죠? 오브젝트에 있는 어레인지의 이 기능들은 동일한 레이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자, 레이어가 바뀌어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하늘색을 여기 있는 빨간색 뒤쪽으로 옮겨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이때는 레이어 간의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 물체를 선택하고 키보드에 컨트롤 X로 잘라냅니다. 복사하고 자르기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팔레트에 레이어 1번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 파란색 뒤에 들어가 있고 레이어 1번에 제일 위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 물체는 레이어 2에 있는 게 아니고 레이어 1에 있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레이어에서 복사를 해서 아래에 있는 레이어에 붙이게 되면 아래에 있는 레이어의 제일 앞으로 붙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연두색 앞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는 위치로 옮겨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어레인지에 샌드 투 백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번 레이어의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여기서 다시 브링 포워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동일 레이어 상에서 이동하게 되고 다른 레이어 상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레이어 창에 있는 이 레이어들은 위쪽에 있는 것이 실제로도 위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실제로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2번이 레이어 1번보다 위쪽에 있는 거죠. 이 레이어를 이용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도화지에 얹혀 있는 물체가 많을 경우에 위치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일정 개수씩 묶어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개수는 몇 개가 좋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체 개수가 수백 개가 될 경우에 이렇게 한 레이어에 4, 5개만 얹게 되면 레이어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럼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한 10개씩 하나의 레이어로 묶는 것이고요. 물체 개수가 적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묶어줘도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시면 작업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는
선택을 했을 때 그 물체의 테두리 선이 표시되는 이 바운딩 박스 컬러가 앞쪽에 있는 컬러로 지정이 됩니다. 자, 지금 레이어 1번에서 원하는 물체 선택하면 파란색 바운딩 박스로 보이죠? 그런데 레이어 2번에 있는 이 물체를 선택하게 되면 바운딩 박스가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겠죠. 레이어를 또 만들면 또 다른 컬러로 바운딩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바운딩 박스 컬러로 레이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해당 레이어 창에서 레이어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그 레이어에 있는 물체들이 전부 보이게 돼요. 그렇죠? 지금 5개의 물체가 있고요. 위쪽 레이어는 2개의 물체가 있죠. 자, 여기서 이 레이어 창을 이동하시면 물체 간 이동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사각형, 자, 이거죠. 자, 이 빨간색 사각형을 레이어 2번에 노란색과 파란색 사이에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와 같이 복사해서 붙이지 않고요. 그대로 들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가져갑니다. 바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도 바로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복잡한 작업을 할 때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가 있어요. 물체가 한두 개 정도밖에 얹혀 있지 않으면 이 레이어를 꼭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수가 많아지면 반드시 이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레이어를 이용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어느 레이어에 그렸는지, 어느 레이어에서 작업을 지금 하는 건지 꼭 확인을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하는 물체를 지울 때도 선택하고 키보드의 딜리트로 지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레이어 팔레트 상에서도 지울 수 있죠. 여기 있는 하늘색 물체를 지울 거예요. 자, 선택하고 휴지통 누르면 간단하게 지울 수 있죠. 자, 이건 어떨 때 이용할까요? 자, 물체가 이렇게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약간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선택할 필요 없이 해당 물체 선택하고 그냥 휴지통만 누르면 바로 지워지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레이어를 이용했을 경우 아래쪽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위쪽에 있는 2번 레이어 때문에 가려져서 1번 레이어 작업을 하기가 불편해요. 이 보라색 사각형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된다든지 모양을 변형을 해야 되는데 위쪽에 레이어 2번이 가려져 있어서 작업이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레이어 앞쪽에 있는 눈을 잠시 꺼줍니다. 그러면 원하는 레이어만 가려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려줄 수 있죠? 이렇게 한 다음 작업을 하시고 다시 눈을 켜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로 작업을 하다 보면 움직이지 않아야 할 레이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딱 잡아놨는데 다른 거 움직이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원하는 레이어는 고정할 수 있습니다. 2번 레이어의 앞에 보면 빈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주면 자물쇠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레이어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 지금 1번 레이어만 움직이고 있죠. 2번 레이어는 아무리 클릭해서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레이어만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의 개념과 활용 방법을 익혀봤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은 아주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거의 물체의 개수가 최소 20-30개에서 많이는 수백 개까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체 개수가 10개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게 작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일러스트레이터의 레이어 개념과 기본 사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2025의 중급 활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클리핑 마스크의 생성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클리핑 마스크는 주로 패턴 같은 문양을 만들 때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일단 패턴 모양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턴 모양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툴을 이용을 해서 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컬러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 컬러 더블 클릭하시고요. 원하는 컬러
적용을 합니다. 오케이 합니다. 그 다음 선색은 빼도록 할게요. 툴 팔레트에서 스트로크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None 선택하시면 선색이 빠지게 되죠. 자, 그 다음 간단하게 패턴을 만드는 방법은 물체를 셀렉션 툴로 클릭을 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Alt를 누르면 복사가 되죠.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화살표가 두 개가 생겼죠. 하나는 까만색, 하나는 하얀색인데요. 이건 복사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직선으로 움직여야죠. 자, Shift를 눌러주시면 직선, 수직, 45도로 움직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움직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지금 이동한 이 행동을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키보드에 Ctrl D, Ctrl D 누르시면 반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셀렉션 툴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르시면 아래로 복사를 할 수 있죠. 자, 정확하게 내리기 위해서 또 Shift를 누르면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trl D, Ctrl D 하시면 이렇게 복사해서 반복적인 문양을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만든 것은 눈대중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간격이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가 없죠.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간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만들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정확한 수치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원을 그릴 때부터 정확한 수치대로 그리는 게 좋겠죠.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설정창이 나오게 되죠. 가로와 세로 똑같은 사이즈로 할까요? 60 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 60 떨어지고 또 60 이런 식으로 원 크기와 동일한 간격으로 잡아줄게요. 자, 이럴 때는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 대신 물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여야죠. 자, 그러면 무브 설정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호리젠탈은 0이죠. 버티컬이 94픽셀인데요. 자, 버티컬 즉 세로 부분을 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호리젠탈을 60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원의 기준점은 중앙이기 때문에 중간에 60, 그 다음 중앙 부분이 그만큼 떨어지려면 120을 줘야지만 정확하게 원 간격과 똑같은 간격이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120 주시고 프리뷰 껐다 켭니다.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간격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카피를 해야 원래 물체는 그대로 있고 복사가 돼서 또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OK를 하면 처음 있는 물체가 움직이는 거라서 안 돼요. 카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앞서처럼 Ctrl D로 반복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체를 또 선택을 하시고요. 셀렉션 툴 더블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움직여야죠. 호리젠탈은 0을 만드시고요. 버티컬, 세로 방향으로 120을 줍니다. 그리고 프리뷰를 껐다 켜시면 그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카피, 컨트롤 D 하시면 이런 식으로 패턴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정확한 간격대로 움직인 거죠. 자, 그 다음 원을 그려서 그 안에 이 패턴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원형 툴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첫 번째 원 센터 부분에 커서를 가져다 놓게 되면 센터라고 분홍색 글씨로 나오게 되죠. 정확히 일치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원이나 사각형을 그릴 때 항상 좌측 상단점 끝이 기준점이 됩니다. 원의 상단선과 원의 좌측선 마주치는 이 부분이 기준점이 돼서 원이 커지는 거죠. 자, 사각형도 마찬가지죠. 클릭 드래그하면 상단 좌측 교차점 제일 꼭대기 부분이 기준점이 돼서 사각형이 그려지죠.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포인트 센터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우측 하단점 센터 부분에 마주치게 되면 정확하게 안에 들어가는 원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바닥의 패턴 모양이 이 원 안에 그대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때 틀이 되는 이 원이 색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자, 물체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상단 오브젝트 메뉴를 누릅니다. 도화지에 있는 물체들은 전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오브젝트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는 상단 오브젝트 메뉴에 보시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원 안에 이렇게 패턴이 들어간 것 같이 적용이 되죠? 자, 움직여 보면 그대로 움직여요. 자, 하나의 물체처럼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코너를 잡고 클릭 드래그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안쪽에 있는 패턴도 같이 비율대로 사이즈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죠. 찌그러뜨리게 되면 같이 찌그러지고 쉬프트를 눌러서 정원 모양으로 계속 키우고 줄이고 해도 그대로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패턴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원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자, 패턴을 해제해 볼게요. 자,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오브젝트 들어가시면 클리핑 마스크에 메뉴가 하나 더 나옵니다. 릴리즈라고 나오죠. 자, 릴리즈 누르시게 되면 클리핑 마스크를 풀어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넓은 구역으로 클리핑을 시키기 위해서 자, 원형 툴을 이용을 해서 좌측 상단점 끝점에 마주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우스를 넣게 되면 인터섹트라고 나오죠. 자, 교차점이에요. 자, 클릭,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섹트 나왔죠? 마우스에 손을 놓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전체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패턴 모양을 클리핑 마스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클리핑 마스크를 만드는 원형 틀에 테두리를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일반 물체 만들 때와 동일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틀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틀 색을 줄게요. 자, 더블 클릭하시고요. 원하는 컬러 적용합니다. 자,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체에는 전부 테두리가 적용되죠. 바깥쪽에 있는 틀뿐만이 아니고요. 안쪽에 있는 패턴 모양에도 전부 테두리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내부색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부색 더블 클릭하고 빨간색을 넣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체에 적용이 되죠. 저는 여기 있는 틀에만 적용하고 싶어요.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틀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여기 있는 셀렉트 툴을 선택하면 모든 물체가 선택되기 때문에 테두리 틀에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테두리 틀만 선택을 해야죠. 그럴 때는 셀렉트가 아니고 다이렉트 셀렉션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 틀을 선택을 하게 되면 틀만 선택이 돼요. 안에 있는 패턴 문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컬러를 넣으시면 이렇게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색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에만 컬러를 넣을 수 있죠. 그 다음 테두리 컬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빼줄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선택하고 테두리 선을 빼줄게요. 자, 그 다음 바깥쪽에만 테두리를 주겠다. 그러면 똑같이 다이렉트 셀렉션 선택하시고요.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 테두리 선색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에만 선이 적용이 되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안쪽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안쪽에 있는 패턴 중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색을 바꾸려고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셀렉션이면 전체가 선택돼서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원하는 안쪽에 있는 물체만 쉬프트를 누르고 동시 선택을 하죠. 자, 그 다음 필 컬러를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죠?
그 부분만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클리핑 마스크로 만든 물체를 다양하게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 모양을 바꿀 거예요. 자, 이때도 다이렉트 셀렉션을 이용을 해서 테두리 선 잡고 그대로 움직여서 원하는 형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물체를 만들고 그 물체의 패턴 문양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펜 툴을 누르고 앵커 포인트 툴로 하트 모양으로 변형을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자, 여기도 또 만들었죠. 자, 그 다음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좀 더 모양을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부분을 좀 더 당겨 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패턴이 적용된 도형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지 않고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다 그려 넣어야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잘리는 부분은 다 잘라내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그 다음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 있는 원 부분이 약간 왼쪽으로 나열되게 만들려면 새로 그려야 되지만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풀고 위치만 바꿔서 다시 클리핑 마스크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자, 해볼까요? 자, 선택을 하시고요.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 릴리즈 합니다. 그 다음에 하트 모양을 약간 옮겼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내부 색이 빠지죠? 클리핑 마스크 하면 무조건 이 바깥쪽 틀은 내부 색이 빠집니다. 다시 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틀을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합니다. 간단하게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포장지라든지 카탈로그 브로셔 같은 데도 많이 쓰이고 배경 문양 만들 때도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알기 쉬운 일러스트레이터 2025 기초부터 실무 활용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일러스트레이터 2025를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고 우측에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링크를 통해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눌러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일러스트레이터 2025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